30년 만에 동창회, 청소부 일을 하며 살아온 박영희는 그날도 무시와 경멸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청소 일하니?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하지만 그때 갑자기 나타난 한 남성이 외쳤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대학병원 최대 후원자이십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영희는 몸을 일으키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새벽잠이 없는 건 30년간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청소 일을 그만뒀지만 몸은 여전히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바라본 영희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으로 볼을 쓰다듬으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이런 나이가 됐구나. 손등에는 수십 년간 세제와 물에 부른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들은 영희에게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딸을 키우기 위해 흘린 땀과 노력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물을 끓여 차를 우리고 있을 때 식탁 위에 놓인 연분홍색 초대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여고 27회 동창회라고 적힌 화려한 글씨가 영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딸 수진이 어젯밤 퇴근하면서 우편함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동창회 초대장이 왔네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수진의 말이 떠올랐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흘렸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했던 그 힘든 시절 말입니다. 특히 성경아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부유한 집딸로 태어나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동창이었습니다. 영희가 청소 일을 시작한 초기에 우연히 성경아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모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영희는 수진을 유치원에 맡기고 아파트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성경아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서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성경아는 영희를 그냥 청소하는 아주머니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 영희야. 너 지금 뭐해? 청소 일해. 먹고 살려고. 아이고, 그래. 힘들겠다. 그래도 애는 잘 키우고 있어. 성경아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때의 기분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성경아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영희는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도 극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희는 성경아를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탈 때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성경아는 영희를 보는 눈빛에서 동정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초대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굳이 그 시절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과연 동창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신을 여전히 그때처럼 바라볼까?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게 변했을 텐데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영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은 딸 덕분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는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어머니였을까? 딸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딸 수진이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비관하지도 않았고 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고생을 이해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영희는 때로는 미안하면서도 대견스러웠습니다. 영희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9살에 남편을 잃고 홀로 3살배기 딸을 키워야 했던 그 절망적인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트럭 운전사였는데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험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장례비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50만 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들 없는 며느리라며 냉대했고 친정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수진이 엄마 품에서 칭얼거리며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영희는 그때 눈물을 참으며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이제 엄마랑 수진이만 있어. 수진은 아직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아빠를 찾았고 영희는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마다 딸을 재우고 나면 혼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생활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우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학력도 기술도 없는 영희에게 주어진 일은 청소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파트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사무실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3곳을 돌아다니며 일해도 한 달 벌이는 1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수진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사정을 알고 할인해 주셨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녁마다 집에 돌아오면 지친 몸을 이끌고 딸의 저녁을 차려줘야 했습니다. 수지는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주 울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알았어. 금방 해줄게. 영희는 라면에 계란 하나 넣어서 끓여주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됐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할인하는 고기를 사다가 수진에게 먹여주면 딸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영희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딸의 학용품비를 내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준비물이 많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선생님께 사정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 순간이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은 이해해 주셨지만 영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든 걸 준비해 오는데 자신의 딸만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진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그 순간 영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딸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성경아를 마주칠 때마다 영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아는 항상 깔끔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영희는 낡은 청소복 차림이었습니다. 영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지. 애는 잘 커. 응, 잘 커. 성경아는 영희의 초라한 모습을 훑어보며 은근히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이 영희에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동정받는 게 차라리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고마워. 하지만 영희는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로는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더욱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성경아가 남편과 함께 새 차를 타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영희가 한 달 벌어도 살 수 없는 차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영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차 탈 수 있을까?
영희는 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말로 희망을 주자니 현실이 너무 가혹했고 포기하라고 하자니 딸의 꿈을 꺾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열심히 공부하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렇게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영희의 삶은 오롯이 딸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영희는 어떻게든 딸의 꿈을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학원을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가 되고 싶어. 수진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의대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딸의 꿈을 포기시킬 순 없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네. 열심히 해보자. 하지만 영희는 속으로 계산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과외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영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청소 일을 마치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 청소까지 맡아서 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딸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수진의 성적이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영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수진이 전교 10등 안에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집에 와서 성적표를 보여주며 기뻐하는 딸을 보면서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내가 해냈어. 그래, 정말 잘했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영희는 딸을 꽉 안아주며 눈물을 감췄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취해 나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수진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의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과외가 필수였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희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과외비를 마련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중에는 청소일 3곳, 주말에는 추가로 2곳을 더 맡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과외비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만해도 돼.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하는데 엄마가 포기할 순 없지.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딸의 미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좋은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면 더 이상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청소 도구를 챙겨서 집을 나서는 영희의 발걸음은 언제나 빨랐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그날의 일당을 잃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세에 생활비에 딸 과외비까지 내려면 한 푼도 아까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영희를 대단하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도 다 이렇게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 아닌가? 자신만 유독 힘든 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수진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영희는 무릎 관절염이 심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무릎을 꿇고 청소를 한 탓이었습니다.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워서 파스를 붙이고 버텼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서도 계속 일했습니다. 엄마, 아프시면 병원에 가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픈 것도 아니야. 영희는 딸 앞에서는 절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거리를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만 아픈 무릎을 주물러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수진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영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30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수진이 울면서 달려와 안겼을 때 영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된 거지. 하지만 영희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이제 의사가 되면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신도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의대에 다니는 동안에도 영희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대는 다른 과와 달리 공부할 게 많아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딸이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 부담을 혼자서 떠안았습니다. 수진이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결혼까지 하게 됐을 때 영희는 비로소 어깨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사위 민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고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남자였습니다. 결혼식 날 영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값진 결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영희도 청소일을 그만두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진과 민호가 마련해준 깔끔한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가끔 손자 손녀들 돌봐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두를 필요도 없고 밤늦게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어느 날 다시 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30주년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에서 열린다는 안내문을 보며 영희는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가보세요. 수진이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병원에서 퇴근한 후 어머니 집에 들른 수진은 초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 하러 가겠니?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뭘 하겠어.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저를 의사로 키워내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모두 부유하게 살고 있을 텐데 자신만 초라하게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비록 지금은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아를 만날 생각을 하니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분명 여전히 자신을 내려다볼 것입니다. 30년 전 그 시절의 박영희로만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힘들게 살던 그 모습 말입니다.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사신 분이에요. 민호도 동참했습니다.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머님이신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덕분에 수진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잖아요. 며느리 지혜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이들도 할머니가 제일 멋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요. 가족들의 격려에 영희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피해 다녔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병원에서 돌아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아세요? 누구? 성경아 이모예요. 엄마 동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는다면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영희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수진에게 뭔가 불쾌한 말을 했을까? 성경아의 성격을 알고 있는 영희는 걱정이 됐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자기 딸도 의사라고 하시면서 엄마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뭐가? 마치 엄마를 동정하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영희가 고생 많이 했을 거라고 하면서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영희는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아는 여전히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동창회에는 꼭 가세요. 제가 엄마를 직접 데려다 드릴게요.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희는 딸의 눈빛을 보며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알겠다. 가보자. 수지는 기뻐하며 어머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수지는 어머니의 동창회 준비를 도왔습니다. 옷을 고르고 머리도 하고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신경 써줬습니다. 영희는 딸의 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달라 보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30년 전 초라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련되고 품격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영희는 수진이 골라준 단정한 옷을 입고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운전하며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당당하게 가세요. 고마워, 딸아.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영희는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30년 전 청소부로 일할 때 이런 곳을 청소한 적은 있었지만 손님으로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연회장 앞에서 영희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나중에 데리러 올게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동창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살이 쪄서 옛 모습을 찾기 어려웠지만 목소리와 말투는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60대가 된 동창들이었지만 모두 젊어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근황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아들 변호사 됐어.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 남편이 회사 임원이야. 퇴직금도 많이 받았어. 딸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 유학비가 만만치 않지만 영희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도 딸이 의사라고 자랑할 수 있었지만 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위축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야, 정말 너구나. 돌아보니 성경아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과 진한 화장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네. 성경아는 영희에게 다가오며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여전히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의 수수한 옷차림과 자신의 화려한 차림을 비교하는 듯 했습니다. 너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아, 그래. 청소일은 그만뒀구나. 나이도 있고 몸도 힘들었을 테니까. 성경아의 말에는 은근한 동정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불편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딸이 다 컸으니까. 아, 수진이? 잘 컸어? 결혼은 했어? 영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했어. 의사랑. 영희가 작게 대답하자 성경아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의사랑 결혼했다고? 그럼 수진이도 뭔가 하겠네. 응, 의사야. 이번에는 성경아가 확실히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딸도 의사였지만 영희의 딸이 의사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회복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대단하네. 그래도 힘들었을 거야. 혼자 키우느라. 우리 딸은 남편이 도와줘서 그나마 수월했는데. 그 말에는 여전히 동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영희가 운 좋게 딸을 잘 키웠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영희 정말 오랜만이야. 어머, 영희구나.
못 알아볼 뻔했네. 영희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미묘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 동정, 우월감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아의 시선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전히 30년 전 그 가난한 박영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성경아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마치 영희를 의식적으로 겨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와인을 몇 잔 마신 성경아는 더욱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영희야, 너 예전에 청소 일할 때 우리 아파트에서도 일했었지? 응, 그랬었지. 그때 생각나네. 정말 부지런했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나는 그때 잠들어 있을 시간에. 성경아는 마치 영희를 칭찬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주변 동창들에게는 영희의 과거를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영희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래도 대단해. 아이 하나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는데.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영희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서 영희는 다시 30년 전의 그 초라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힘들다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영희는 정말 끝까지 버텼어.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겠지만 마지막 한마디가 영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은 결국 영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능력해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딸이 잘 됐잖아. 의사 됐다며? 어느 과야? 내 과야. 아, 내 과구나. 그래도 의사면 괜찮네. 요즘 의사도 예전 같지 않다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성경아는 계속해서 영희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의사 됐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겠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성경아야. 응. 나도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았어. 비록 남들보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영희의 목소리에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30년 전에 그 위축된 영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나도 그런 뜻으로 말한 거야. 성경아는 당황한 듯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잖아.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는 거지. 돈이 많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니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의 말에 모든 동창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영희의 반박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딸을 키웠어.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러워. 성경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영희의 반박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도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아가 변명하려 했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 그 말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알아. 나는 선택했어. 딸을 위해 모든 걸 감수하기로. 연회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아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어딘가 급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지적인 인상을 주는 남자였습니다. 영희는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위 민호였습니다. 왜 여기에 온 것일까? 분명 오늘은 병원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민호는 연 회장을 둘러보다가 영희를 발견하고는 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다급함과 동시에 예의를 지키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민호의 목소리에 주변 동창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영희를 부르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성경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웬일이니? 어떻게 여기를?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호는 공손하게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영희 어머님의 사위 김민호입니다. 동창들은 영희에게 사위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보다 민호의 예의 바른 태도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성경아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 사위분이세요? 무슨 일 하세요? 민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라고? 그럼 수진이랑 같은 병원에서 일해? 네, 맞습니다. 같은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창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딸과 사위가 모두 의사라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병원 이사진 회의가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기부해 주신 건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어딘가 급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의사 특유의 지적인 인상을 주는 남자였습니다. 성경아가 그 남자를 보고 반색했습니다. 여보, 여기야. 그 남자는 바로 성경아의 남편인 김진수 원장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유명한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진수는 아내에게 다가가려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있는 영희에게 고정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잠시만. 혹시... 진수는 영희를 자세히 쳐다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영희 이사장님이세요?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진수와 영희 사이를 오갔습니다. 영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진수는 망설임 없이 영희에게 다가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김진수입니다. 성경아 남편이고요. 성경아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영희를 어떻게 알아? 진수가 설명했습니다. 여보, 박영희 이사장님은 우리 의료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야. 수년간 의료 사업에 투자하시고 병원 운영에도 참여하고 계시거든.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청소부 출신이라며 동정하던 영희가 의료계의 유명인이라니.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소아암 병동 건립과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에 엄청난 기부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병원도 이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장비를 들여올 수 있었거든요. 성경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영희가 정말 병원 이사장이라는 거야? 네, 맞습니다. 저희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분이에요. 평생 고생하며 딸을 의사로 키워내신 것도 유명한 얘기고요. 영희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사실 딸 수진과 사위 민호가 어머니를 위해 만든 설정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늦은 것도 이사장님과의 회의 때문이었어요. 내년 신축 병동 계획을 논의하느라고요. 그 말에 연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영희를 무시하고 동정하던 동창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아는 특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그토록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자신이 평생 깔보던 영희였다니.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수는 영희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부인의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어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소 많은 존경을 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인연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진수가 아내 성경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한 친구를 두었구나. 박영애 이사장님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큰 후원자이시야.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의료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 성경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영희 주변으로 몰려와 아첨 섞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몰랐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우리가 정말 무례했네. 미안해. 병원 이사장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영희는 그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불편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사장님 덕분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그 말에 동창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영희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는 정말 몰랐어. 미안해. 진수는 아내의 창백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습니다. 혹시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경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영희에게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 청소 일했던 얘기를 하면서. 정말 죄송해. 진수는 아내를 나무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사장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영희가 조용히 손을 들어 진수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성경아도 몰랐던 일이고 사실 저도 이런 일들을 자랑하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환경이 조금 달라진 것뿐이죠. 청소 일을 할 때나 지금이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진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이사장님다운 말씀이네요.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이사장님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진수의 등장으로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영희를 무시하거나 동정하던 동창들이 이제는 경외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런 시선들이 불편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성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영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진수 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오늘은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이니 업무 얘기는 다음에 하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진수가 떠난 후 연회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너무 어색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친구 영희예요. 그것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영희는 성경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아야, 괜찮아. 나도 이해해.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쉬우니까.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에는 따스함과 동시에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얼마를 버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동창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청소 일을 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방법이 달라진 것뿐이죠.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그럼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야?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특히 아이들은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동창들의 얼굴에 감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의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는 정말 부끄러워. 그동안 너를 그렇게 대한 게. 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아야,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 이미 60이 넘었잖아.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거야? 그 말에 모든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서야 연회장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왔으니까요. 동창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영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동창들이 모두 일어나서 영희를 배웅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어색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만의 동창회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청소부였던 과거도 현재의 성공도 모두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자만할 것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동창회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다행이에요. 혹시 불편한 일은 없으셨어요? 아니야. 오히려 많은 걸 깨달은 시간이었어. 영희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병원 이사장 얘기는 뭐니?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희가 엄마를 위해 만든 거예요. 엄마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를 받으셨으면 해서요. 영희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그런 허울이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마워, 딸아. 하지만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해줘. 엄마는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당당해. 알겠어요, 엄마.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30년간의 응어리가 모두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당당하게, 그리고 더욱 따뜻하게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나누겠다고.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30년 만의 동창회는 영희에게 진정한 해방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당당하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